자, 그래서 오늘 우리 셀코 TV의 구독자 여러분들께 어떤 얘기를 본격적으로 들려주실까요? 네, 아무래도 이 셀코 TV 자체가 이게 세상에서 가장 쉽게 재테크를 네. 알려주는 코너잖아요. 그래서 저도 이제 가장 초보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가장 좀 뭐 답을 듣고 싶어 하는 그런 거 위주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래서 오늘 또 차트를 이렇게 준비해 봤는데요. 부익남의 부동산 내피셜이에요. 네. 네. 네, 먼저 1번을 보겠습니다. 3천만 원. 3천만 원. 네, 3천만 원. 3천만 원이 있으면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? 네, 맞아요. 맞아요. 3천만 원으로 무슨 내 집 마련해요? 어떻게 시작해요, 지금은? 이게 사실 투자금이라는 게 네. 상대적인 개념이어가지고 뭐 내가 3천만 원이 있으면 집을 살 수 있긴 하거든요. 근데 그래요? 네, 근데 그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집일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라는 거에 투자를 할 때 네. 최소한의 금액이 한 3천 정도라는 건데 시작은 할 수 있다. 네,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. 뭐 예를 들어 뭐 인천은 워낙 오래된 도시니까 네. 인천의 구도심의 빌라 같은 것들을 사면은 1,000만 원도 안 들기도 해요, 여전히. 값이 얼마인데요? 뭐 한 전체 7천만 원, 뭐 6천만 원 전체 하는데 전세가 막 5,500, 6천 막 이런 것도 많거든요. 그러니까 그 차이, 거기 얼마 갭의 안 차이가 들어가. 거의 안 되는 곳들도 많거든요. 그러니까 투자를 못 하는 건 아닙니다. 네. 정확하게 말하면은 내가 사고 싶은 거를 못 사니까 네. 지금 답답하신 거잖아요. 근데 내 집 마련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돈을 왕창 벌어가지고 한 번에 마음에 드는 거 사시는 게 있고 돈을 차근차근 불려 나가면서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. 근데 첫 번째가 되면 다들 좋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두 번째 현실적인 방법으로 차근차근 이제 계단을 밟아 올라가는 네.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그냥 통장에 넣지 말고 한 3천에서 5천 정도 되면은 시작은 할 수 있거든요. 그러면은 그걸 투자해서 불려 나가면서 또 저축도 열심히 하셔야 뭐 밀려 나갔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네. 거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. 3천 가지고 그러면 전세를 끼고 네. 대출하고 네. 뭐 대출도 필요 없어, 그렇게 되면. 뭐 아주 붙어 있는 거는 네. 대출도 없이도 뭐 살 수도 하긴 있고. 전세하면 대출이 잘 안 나오니까. 네. 아, 대출 끼고 해서 네. 이게 예전에 많이 하던 갭 투자잖아요. 네, 갭 투자인데 네. 이게 뭐 요즘에 신용대출도 어쨌든 나오긴 나오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딱 3천만 원 정도 현금이 있고 그리고 3천을 모았다는 건 직업도 있으시다는 거니까 신용대출을 받으면 한 네. 5천, 6천만 원 정도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은 뭐 3억짜리 뭐 이런 것들도 살 수 있습니다. 실제로 지금 수도권 안에도 역세권인데 예를 들어 뭐 전세가 한 2억 정도인데 매매가가 2억 3천, 4천인 것들도 있어요. 아파트가. 아파트가 수도권에서? 네. 근데 수도권이라는 게 사실 좀 넓잖아요. 네, 그렇죠. 경기도까지 포함한 예, 거니까. 그렇죠. 네. 그래서 내가 저기까지는 상상하지 못했지만 막상 찾아보면은 여전히 적은 돈으로 살 수는 있다 이거죠. 그래서 이게 핵심은 내가 사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살 수 있는 게 뭘까? 그걸 찾고 있다 보면은 답이 보인다는 거죠. 근데 이거는 오르는 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. 네. 맞아요. 그러면 오른다고 보는 거예요, 지금? 모든 물건이 오르는 건 아니겠지만 네. 지금 찾아보시면 개발 호재, 뭐 교통 호재 같은 것들이 지금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특히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온갖 지자체와 뭐 국회의원, 뭐 지역구에서 다 개발 호재들이 막 발표되고 있어요. 그러다 보면은 지방은 아니죠. 그러다 보면은 이제 수도권 외곽 지역도 좀 역세권에 있는 곳들은 좀 개발 바람을 좀 타고 상대적으로 좀 오르는 곳이 있고 안 오르는 곳이 있고 이렇게 구분이 좀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사실은 내가 살고 싶은 데가 좋은 데는 맞는데 그런 돈이 없지. 그게 돈이 일치를 없죠. 안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할 지금 방법이 부익남이 얘기하는 거는 3천만 원 정도로 적당한 곳에 가서 올라오라 하는 거죠. 예, 차곡차곡. 그러니까 이게 아마 말씀하신 게 네.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다 겪는 이런 똑같은 문제가 일이에요. 있으실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집이라는 건 절대 자기 능력만큼만 보지 않거든요. 네. 항상 더 좋은 집을 꿈꾸기 때문에 맞아요. 그 집을 사고 싶은데 항상 돈이 모자라요.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대출을 많이 받아서 뭐 사든지 아니면 저도 저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이 얼마가 모자라니까 저축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모아서 산다. 근데 이 내가 원하는 집은 아무래도 좋은 집이면 네. 남들도 좋아할 거잖아요. 그래서 내가 그 돈을 집이 모은 다음에는
그 집이 또 네. 올라. 거의 모은 만큼 또 올라가요. 그런데 맞아요. 영원히 그만. 계속 쫓아가요. 그래서 쫓아가다가 지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.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먼저 사고 열심히 뭐 대출을 모아서 갚든지 그걸 남의 돈을 메꿔 갚아야 나가는데. 되는 건데 네. 저거를 내 돈을 모아서 살려고 하면 항상 얘가 한 발짝씩 앞에 네. 갑니다.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 돈이 모자라니까 재개발 예정지라고 하는 곳에 조금 싸게 빌라 같은 거 나오면 갭 투자해서 사고 나는 좀 고생하면서 더 단칸방에 살고 뭐 이랬잖아요. 그러니까 뭐 서울 안쪽은 조금 뭐 비쌀 수가 있는데 네. 뭐 수도권 안쪽에는 여전히 낙후된 동네가 워낙 많거든요. 서울 기준으로 지금 30년 넘은 아파트가 한 20% 정도가 되고 네네. 그 주택으로 그러니까 아파트 말고 뭐 빌라 이런 걸 다 합치면은 서울의 주택의 50%가 30년이 넘었어요. 오. 그러니까 우리 서울은 되게 늙은 도시다. 낡은 도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. 근데 뭐 이번에 그 차기 정부 당선인의 공약 중에 가장 핵심이 어쨌든 기존에 있는 재개발, 재건축을 통해서 좀 낡은 걸 부시고 새로 짓겠다. 네. 역세권이든 어디든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뭐 기회를 봐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죠.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. 이 재건축보다 재개발이라는 거는 이제 낡은 빌라, 특히 빌라촌 여기를 이제 한 번에 고치는 거다 네. 보니까 동의가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리고 집이 워낙 낡아요. 낡아 있어요. 그래서 낡을수록 사실 재개발을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실거주가 되게 좀 어려운 수준의 집들도 많습니다. 그러다 보니 내가 이게 바로 개발되면 좋은데 또 막 10년 걸릴 수도 있고 15년 네. 걸릴 수도 네. 있잖아요. 그래서 내가 진짜 돈이 이게 전 재산이고 나는 뭐 1, 2년 안에 실거주용 집도 필요하다. 이런 분들은 재개발 투자는 조금 지양을 하는 게 좋다. 왜냐면 거기 사놨는데 개발 안 되면 시간이 예, 길어지고. 예, 시간만 길어지고 난 또 계속 전월세를 또 전전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좀 장기적으로 나는 뭐 크게 실거주용 집 필요 없고 예, 돈이 뭐 여유가 있는데 라는 분들은 재개발 빌라 투자도 괜찮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. 지역 재개발 조합이라고 있어요. 네. 근데 그게 바로 되면 좋은데 언제 될지 참 요원한 게 많아요. 네. 근데 지나가다가 그거 야 이거 개발되나 봐 이러고 들어가면 낭패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정말 꼼꼼히 따져보셔야 되고 모르겠으면 부익남한테 이렇게 SOS를 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. 근데 사는 시점도 중요하지만 제가 그걸 잘 못해요. 사는 건 좀 잘 샀다고 생각하는데 꼭 매도 타이밍이 네. 너무 빠를 때가 있고 어떤 때 너무 늦어서 한 바퀴 돌 때가 있고 막 이래요. 네. 그 매도 타이밍은 어떻게 잡아야 돼요? 그러니까 이게 매도라는 게 사실 뭐 매수는 기술이고 네. 매도는 예술이라고 하는 게 맞아. 기술과 예술 생각나네 또 갑자기. 그러니까 매수는 어찌 보면 배워서 이렇게 이론적으로 할 수 있다면은 매도는 약간 감성과 어떤 그 동물적인 감각. 직감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로 네.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게 그 반대로 생각해 보면 가장 비쌀 때 팔고 싶은 그냥 그렇죠. 가장 꼭지에서 팔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주식도 그래. 계속 이 타이밍을 재는 거거든요. 근데 그게 모든 사람이 다 매번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. 그렇죠. 그걸 어떻게 그게 맞춰요? 되는 사람이면 뭐 수십조 부자가 됐을 거기 네. 때문에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제일 좋고 그러면 어떻게 팔아야 되냐.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언젠간 팔 거 아니에요? 네. 그럼 팔고 그거를 현금화하지 않고 더 좋은 거, 다른 거에 옮겨 놓는다라는 이래야 아. 되더라고요. 이걸 네. 돈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래. 낭패 보기 십상이다. 네. 뭐 십상이야 낭패지. 그래서 예. 그래서 매수는 기술이니까 매수할 곳을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다 보면은 동시에 해야 되는군요. 네, 매수를 내가 하려고 살 것도 봐가면서. 그러다 보면 돈이 얼마 부족하네 하면 내가 가진 거를 이걸 팔아서 여기로 옮길까? 네. 라고 하는 거죠. 그러면 이게 사실 그 상도덕인 게 내가 꼭지에 팔면 사실 산 사람은 뭐가 되겠어요? 그렇죠. 손해 보는 그렇죠. 거잖아요. 예, 예, 예. 그래서 조금 남겨줘야지. 원래 좀 남겨주는 게 또 예의기도 하니까 좀 어느 정도 올라왔다 싶으면은 조금 아직 저평가인 곳으로 네. 옮겨가고 이 산 사람도 조금 돈을 벌어야 예, 된다. 예, 이렇게 예.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네. 팔고 나서 오른 거 후회하지 마시고 나는 이거 팔고 더 좋은 거 샀다. 네. 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더 이제 서로에게 서로 좋은 거죠. 예, 네. 좋겠네요. 그러면 소액 투자할 때 주의할 점은 뭐가 있습니까? 소액 투자는 기본적으로 리스크가 더 많다, 더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게 주식하고 조금 다른 게 주식은 우량주, 엄청 거대한 회사도 한 주는 싸잖아요. 몇만 네, 원이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내가
돈의 크기랑 상관없이 좋은 주식을 살 수 있어요. 네. 근데 부동산은 100% 지분을 다 사거나 못 사거나 거의 이렇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돈이 작으면 아무래도 좀 나쁜 물건, 좀 시장에서 평가가 그렇죠. 안 좋은 걸 사게 덜 하는 되거든요. 거를. 그 말은 뭐냐면 더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. 부동산에서 돈이 많으면 더 쉽고 안전하고 많이 버는 투자처를 접근할 수 있거든요. 근데 그런 분들이 소수고 돈이 없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돈을 불려나가려고 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시작하는 네. 입장에서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시기도 잘 잡아야 되고 뭐 어떤 지역을 고를지도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돼요. 근데 대부분 안타깝게도 돈이 적으면 경험도 적고 어떤 공부도 적기 때문에 좀 그냥 우선 막 질러버리는 네, 사람들이 네, 네. 많거든요. 그러면 안 된다. 그래서 적은 돈일수록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게 힘든 거예요, 이게. 근데 힘들다고 해서 그냥 대충 할 수는 또 없는 거거든요. 내 전 재산이니까. 그래서 이 작은 돈을 투자하실 때는 이 리스크가 엄청나게 많구나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 공부를 아무리 못해도 반년 이상은 정말 치열하게 한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안 그러면은 좀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. 네.